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윤석열 국힘이 여기 보면 아주 정신 사납죠. 드디어 뭐 터져갖고 이제 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 이준석이 주저앉는다 안 주저앉는다, 뭐 완전히 호떡집에 불난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그건 윤 후보 말이 맞아요.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맞습니다. 후보의 리더십 혹은 후보의 경륜의 부족이 이 그 국힘이라는 참 난잡하고 대책 없는 정당을 장악을 못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건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진단할 거냐, 그게 진단이 더 중요합니다. 뭘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진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 보면 이제 탄핵 버전 2 같은 느낌을 듭니다. 2016년, 17년에 진행됐던 탄핵하고 유사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쪽 움직이는 세력들의 목표가 2017년, 2016년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서 제거하겠다, 이거였고, 지금 목표는 윤석열을 낙선시켜 제거하겠다로 보입니다. 낙선시켜 제거하겠다. 이걸 윤석열 낙선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못 움직여요. 핵심 공격수는 2016년, 17년에는 김무성, 유승민이었고요. 지금은 홍준표, 이준석으로 보입니다. 김종인도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의 스탠스를 보면 2016년, 17년에는 입만 뻑 하면 제왕적 대통령의 이 횡포를 이제 우리가 꺾어야 된다,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제왕적 대통령이 하필이면 최순실의 아바타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중동의 스탠스를 보면 이제 헌법 변경, 즉 이제 그 이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살살 가끔씩 암시하면서 김건희 씨를 조롱을 하죠. 뭐 땅콩 회항이라는 운동, 땅콩 회항 사과랑 같은 사과다. 아니, 저는 잘 모르지만 저 사실 김건희 씨 무슨 사과문 보지도 않았고 방송도 안 들었어요. 결혼 전에 임의단체, 뭐 예를 들어서 저 고등학교 동창회, 뭐 이런, 혹은 임의로운 학회, 아직 사단법인급도 안 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먹고 살라고, 혹은 자기 무슨 출강하려고 부풀려서 얘기한 거,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더 뭘 사과하라고. 저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국힘 입장을 보면 2016년에 이제 탄핵을 찬성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체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박 대통령을 제거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국힘의 그 스탠스를 보면 윤석열 낙선에 이르는 사보타지, 비협조, 무기력입니다. 사실은 이준석은 국힘이 제압했어야죠. 국힘 의원들이. 일찌감치 제압했어야 됩니다. 의원들 스크럼 짜고 40~50명이 이준석을 만나서 당신 제대로 처신 안 하면 우리 비대위 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찌감치 제압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냥 방치한 거죠. 즉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보타지하고 비협조한 겁니다. 협조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 동원을 보면 조직적인 촛불 동원이 있었고, 지금은 조직적인 민주당 지지자 동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온라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다음에 중국의 손, 이건 뭐 증거는 없지만 2016년 17년에 깊게 작용을 했을 거고, 지금은 더 깊게 작용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반중 정책을 가겠다, 한미 동맹 강화를 가겠다 했으니까 중국이 가만히 손 놓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바보죠. 어떻게든 낙선시키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죠. 무시무시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상이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첫째, 최상류층. 우리가 돌이켜보면 2016년, 17년에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법조계의 예를 들어서 무슨 로펌의 그 창립 파트너급들, 뭐 이렇게 연배로 치면은, 지금 연배로 치면 80대 이짝 저짝
이런 분들이 탄핵에 적극적이었어요. 박 대통령 날려야 된다라고 수군거리고 다녔어요. 대부분이. 지금은 그 성향 사람들이 윤석열로 돼야 된다. 윤 제거에 반대하고 윤석열 당선을 지지하는 입장들입니다. 이 최상류층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완전히 추정이죠. 미국의 입장이 어떨 거냐. 저는 이제 추정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이 참수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해방 선언하고, 그 국군의 날, 이런 것들이 미국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거다. 오바마 정부를. 그래서 저는 국무부의 그 관료층, 외교 관료층, 무시무시하게 두꺼운 외교 관료층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그것이 아마 탄핵에 반영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들이 이재명이 되는 걸 바랄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되는 걸 바랄까요? 알아서들 짐작하십시오. 또 차이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 이 박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탄핵에 막 돌입했을 무렵에는 한 2천만 돼요. 거의 2천만, 1,500만, 2천만.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만쯤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약간 이 개인 윤에 이렇게 완전히 필이 꽂혀 있는 그 팬덤으로서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훨씬 작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다음 캐릭터가 꽤 다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비극적인 캐릭터예요. 비극적 캐릭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여기가 내가 이제 꺾어지고 죽어야 될 자리인가 보다 하면 그 꺾어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하게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또한 이고도 무지하게 강하죠. 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다. 내가 그래도 천하의 박근혜인데 이 이고가, 그 자존심, 이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러한 캐릭터라기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고 가변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에 비하면 이고가 약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이런 그 유사점과 상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탄핵 버전 2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스탠스, 또 국힘의 스탠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손이 작동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탄핵 버전 2 아니냐. 윤석열 잡아 흔들고 낙선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이심전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윤 후보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될 거다라고 각오를 하고 뭔가를 10월 초, 그러니까 국힘의 후보가 됐을 때부터 움직였어야 되는데 한 2달을 아깝게 까먹었죠. 이제 석 달을 까먹었나요? 10월 초니까 11월, 12월, 1월 석 달을 까먹은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기나긴 석 달을 까먹었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에 또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안철수는 나 완주하겠다. 오늘 이제 완주 선언을 했더라고요. 안철수 표는 완주가 뭐 윤 후보한테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좀 중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안철수 완주는. 이게 이재명의 저게 워낙 약해서 이재명의 그 캐릭터나 약점이 많아서 이재명 쪽으로부터도 표를 많이 가져가요. 안철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로부터 가져가는 표만큼이나 이재명으로부터도 표를 가져간다. 그래서 뭐 안철수 문제는 뭐 좀 두고 봐야 된다. 물론 안철수의 완주의 기회비용은 큽니다. 기회비용이라고 뭐냐면 안철수가 완주하지 않고 윤 후보와 통합했더라면 그때 시너지가 있죠. 거기에 비하면 그거에 따라서는 기회비용이 큰데 과연 그건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좀 두고 보죠. 여기 이제 빅카드가 이제 윤 후보,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 안철수 이 셋이 지금 빅카드 게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달 이거 만만치 않은 2달입니다. 이제 윤 후보한테 이제 우리가 바란다면 좀 이순신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순신이 그렇게 말을 했었죠. 죽을 각오를 하면 산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 필사즉생. 그러니까 이거 사중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죽는 길 한가운데 사는 길이 있다. 이게 뭐냐? 늘정 입장이에요. 늘 정치인. 우리가 이제 어공늘공이라는 얘기를 하죠. 어쩌다 공무원, 늘 공무원.
저기 이제 어쩌다 공무원은 이제 정무직으로 임명돼서 낙하산 타고 들어온 사람들, 늘 공무원은 정통 공무원 그 채용 시험을 거쳐서 그 정권과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사람들. 그래서 어공과 늘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도 같다고 봅니다. 어쩌다 정치인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정치판에서 버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철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3지대를 열고서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늘정이라고요. 늘 정치인이에요. 10년을 제3지대로 10년 버틴 경우가 없어요. 제3지대로 10년을 버텼다고 안철수가. 이 늘정 근성, 늘정을 표방해야 된다. 윤이. 그러니까 나 떨어지더라도 정치 혁신에 한 번 바치겠다. 이 입장을 표방을 해야 돼요. 빨리. 내 당선을 위해서 최대한 끝까지 노력하고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난 정치 혁신을 위해서 또한 국힘의 발전을 위해서 국힘 발전 정치 혁신이에요. 한 번 바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상대방은 윤석열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 사례가 황교안 아니에요. 어느 한때 굉장히 지지율 높고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인 것 같았지만 어쩌다 정치인이어서 뭐 총선 끝나고 갑자기 없어지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부정선거 얘기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앞뒤 문맥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정이거든. 어쩌다 정치인이거든. 지금 조중동과 국힘 공격자들의 그 마지노선은 뭐냐면 윤석열은 어정이고 우리는 늘정이다. 윤석열은 왔다 가는 사람이고 우린 이 판에서 계속 뿌리박고 있는 사람이다. 이준석만 해도 말할 때 보면 저게 막 드러나잖아요. 아, 그 사람 뭐 정치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준석도 이제 10년을 여기는 제3지대가 아니라 국힘의 음지를 따라서 10년을 따뜻한 음지, 썩어 있는 음지, 영양가 많은 음지를 따라서 10년을 버틴 사람이죠. 이준석은. 그런 의미에서 늘정이죠. 그래서 저는 윤 후보가 발신해야 될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어쩌다 기회 만나서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 이러면 이게 어정이거든. 어쩌다 뜬 사람. 어정이거든.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 어떤 메시지를 발생해야 되냐. 내 인생 이모작은 정치혁신가다. 남은 생을 정치혁신에 바칠 거다.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낙선자로서, 은퇴자로서. 지금 저보다 윤 후보가 나이가 아래죠. 지금 아마 만으로 61나 2일 텐데. 뭐 건강하다면은 최소한 굉장히 액티브한 사회생활을 한 15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맹렬 자유공화 성향의 시민으로 국힘의 진성당원, 맹렬 자유공화 시민들의 국힘 가입 및 국힘 업그레이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넘버원, 넘버투 꼽아라 그러면 저는 윤석열을 꼽아요. 박 대통령은 그런 운동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몸도 안 좋으시니까 이제 고공비행을 하면서 상징을 쫙 뿌려주고 가실 분이고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윤 후보가 조금 더 대담하게 국힘 후보 딱 됐을 때 10월 초에 바로 저 운동 그냥 물고 텄어야 되는데 물고 아마 부자 몸조심한다고 안 텄을 수 있어요. 저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운동에 물꼬를 트면 국힘의 기존 정치인들이 기겁합니다. 기겁. 왜 내 뒤엎고 와서 들쑤셔 이렇게 되는가. 내 인생 이모장은 정치혁신가다. 남은 생을 정치혁신에 바치겠다. 이 메시지에 걸맞는 행보를 좀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 실존적 결단에 걸맞는 행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서는 두 가지 다 물론 필요하겠는데 하나는 나는 국가를 이렇게 잘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비전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정이 아니고 내 인생을 정치혁신에 바치겠다라는 그 결기도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그 행보가 첫째는 이념에 대한 모색이에요. 이념과 가치에 대한 모색. 그걸 이념화라고 표현했어요. 가치, 세계관, 인간관, 미추관을 계속 모색하는 거.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홍준표 특권 들으면서 우리 깐부 아닙니까? 저는 그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누가 저런 용어를 쓰라고 권했나. 깐부가 이제 저희 때는 깐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깐보 먹고 하자. 한편. 그 용어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를 어떤 좀 건강한 미축안에서 보면 상당히 유보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는 컨텐츠거든요. 건강한 인생관,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보면 너무 병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죠.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영화로서의 완성도와 저예산 독립영화로서의 완성도와 예술성이 높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우울해지지. 뭔가 나한테 소통하는 힘이 강하니까 보고 있으면 우울해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오징어 게임도 그런 완성도가 높은 예술성이 높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컨텐츠 밑에 깔려있는 세계관과 인간관 그걸 그렇게 동의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건 다른 것 같거든. 좀 병적이다. 난 싫다. 나는 저게 대표적 K-문화, K-칼처로 꼽히는 것 자체가 싫다. 어떻게 기생충, 뭐 저런 병적이고 막 비틀어져 있고, 그러니까 극단화된 김기덕 감독이거든요. 저게 극단화된 김기덕 컨텐츠예요. 그게 K 컨텐츠가 되는 게 싫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아무 비판 없이 그냥 툭 쓰는 거 보고 저 양반은 좀 인간관이나 미추관이 좀 고민을 덜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입맛에선 그래요. 그래서 저 이념화라는 게 가치, 세계관, 인간관, 미추관에 대해서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미추관에 대한 계속적인 천착이에요. 아까 예를 들면 윤 후보가 지금 무슨 고민을 안 해놓은 거냐면 숙제를 이 난잡하게 이를 데 없는 조중동과 국힘 연합체를 어떻게 장악하지? 이 고민을 안 한 거예요. 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세 달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은 어디에서 나왔겠냐? 탄핵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탄핵을 이렇게 과정을 보면 참 난잡하다. 대한민국이 국힘이나 조중동이면 그래도 보수고 제도권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거 완전히 폭도스럽고 이렇게 난잡하냐. 그때의 그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혹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국힘과 조중동을 제압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모든 게 제가 다 부족한 탓입니다. 그건 좋은 자세라고 봐요. 맞습니다. 윤 후보가 다 부족한 탓이에요.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런 깊은 굉장히 자기의 실존과 관계된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미추관에 대한 천착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정치 혁신을 하지. 다른 하나는 조직화에 대한 감각을 획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국힘의 정치 혁신, 국힘의 당원 운동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힘 당원 운동에 관해서 국힘 정치인들의 묵인, 양해, 양보를 확보해서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저거를 해두면 한편으로 국힘을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몰고 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만에 하나 선거가 좀 뜻대로 안 가서요. 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치 혁신가로서 저항 전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렇게 늘정으로 입장을 정해야 박 대통령과 접점이 생깁니다. 지금 박 대통령 만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재명 같이 저렇게 위험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입 안 벌려도 서로 아는 속내야. 그런데 예를 들면 입을 벌리진 않더라도 내가 정치 혁신에 한 몸 바치겠다. 대통령을 먹으면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가 혁신을 통한 정치 혁신에 기여하는 거고 국가 혁신을 통해서 정치 혁신에 기여하는 거고 대선에는 실패하면 그때 만들어진 대선 조직의 바탕을 둬서 평당원 운동의 바탕을 둬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고 국힘을 업그레이드하는 운동에 내가 매진하겠다.
늘정으로 입장을 정해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 아래서 뭔가 행보가 있어야 박 대통령 만났을 때 입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제가 그런 행보 하실 때 위에서 고공비행 하시면서 서로 손발 좀 맞추시죠 라고 암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늘정으로 입장을 정해야 안철수를 제압을 하거나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안동지, 당신 참 제3지대에서 늘정으로 10년을 버텼네. 나도 늘정으로 국힘 언저리에서 혹시 안 되더라도 10년 이상, 나 15년 버틸 생각이야. 그거 내가 우리 안동지가 제3지대 그 추운 데서 10년 버틴 거에 비하면 나는 참 따뜻한 데서 버티는 거지. 나한테 그 늘정으로 버티는 노하우 좀 가르쳐 줘. 이런 것을 말로 안 하더라도 그 느낌, 그 기세,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좀 비밀스러운 충고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탠스가 내가 기회 잘 만나서 이번에 잘 뛰면 대통령 먹을 수 있겠네. 이 스탠스를 넘어서야 돼요. 그런 스탠스를 넘어서서 내가 국힘 혁신하겠다. 내가 정치 혁신하겠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내가 국가 혁신을 통해서 정치 혁신을 하겠다. 그런 스탠스를 딱 가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정치 혁신이에요. 대통령은 그 정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짜는 징검다리예요.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지금 게임을. 그게 제가 말하는 늘정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늘정 멘탈리티. 이 대한민국은요, 한국은 한반도란 땅은 늘 항상 이게 늘파의 땅입니다. 여기가 늘파. 돌이켜 볼게요. 토생전. 우리 설화. 토생전 그 끄트머리 보세요. 그 독수리인가 그래, 상대방이. 네가 굴 속에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뭐 휘짓고 해도 내가 너한테 잡혀가나 봐라. 이거 안 잡혀간다 이거요. 내가. 독수리인가 뭔가 아무튼 잡으려고 그랬대. 나는 여기서 따뜻한 굴에서 여기저기로 그 피해 다니는 구멍 다 뚫어놓고 여기서 나는 이렇게 지내. 그게 뭐냐, 뭘 가리키냐면 왕이 바뀌고 현령이 바뀌고 관리가 바뀌고 그래도 나는 내 땅 갖고 있고 쪽국밖에 장사도 하고 있고 내 과수원도 좀 하고 있고 난 여기서 따뜻하게 지킬 수 있어. 늘파. 한반도의 방어 전략도 늘파예요. 침략해봐라. 우리 다 산으로 다 도망가고 길 안 뚫어놨으니까 너희는 병참선이랑 군대 행렬선 길게 늘어지고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서 산그늘에서 숨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멀리 나가는 저격하고 너 몇 년 버티나 보자 이거지. 늘파예요, 늘파. 여기는 늘파의 땅이라니까. 그래서 늘정을 선언을 안 하고 늘정에 맞는 행보를 안 보이면 일단 입문이 안 되는 거야, 입문이. 윤 후보는 늘정 선언을 하고 늘정에 맞는 행보를 해야 됩니다. 늘정에 맞는 행보는 하나는 가치에 관한 모색이 진지해져야 되고 다른 하나는 국힘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조직 기반을 짜려는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